일본으로 갑니다. 일본의 요코하마나 뭐 이런 큰 항구 도시에 가서 그 다음에 일본에서 샌프란시스코로 또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갑니다. 태평양 샌프란시스코에서 또 대륙을 건너서 이제 워싱턴 DC나 뉴욕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여정이 어떻겠습니까? 뭐 한 달, 빠르면 25일, 20일 뭐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장로님. 네. 녹화에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네. 이제 시작이죠. 아, 예, 예.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예, 예. 처음에는 뭐 그거는 맛보기였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보빙사가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되죠. 예. 그러면 이제 녹화가 시작되니까 자, 예고편은 끝났고 이제 본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제목이 강도 만난 조선의 선한 사마리아인 헐버트입니다. 저는 미국 알칸사주 리들락에 위치한 제자들 교회 시무장로로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알칸사 대학교에서 재무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헐버트 박사 기념사업회 회원이고 헐버트 학당 학술위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헐버트 박사 기념사업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요새는 다 인터넷 세대니까 인터넷으로 쫙 치면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헐버트 박사 기념사업회에 동참하실 수도 있고, 또 제가 소개하는 그런 장소에 혹시 여행이나 방문할 때 한번 들려서 헐버트 박사가 우리 한민족을 위해서 한 일을 한번 생각해보고 이제 감사하는 그런 일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우리 충만이 어디 갔죠? 충만이가 이거 읽어봐야 되는데, 이 최연소자가 읽어야 되는데, 한글을 깨우친 최연소자. 뭐 어쩔 수 없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자매님이 최연소자이신 것 같은데 좀 읽어주시겠어요? 호머 베저릴 헐버트, 미국의 감리교회 선교사, 사학자, 7개 국어를 구사하는 언어학자, 조선에서 영어를 가르쳤던 교육자, 독립신문 발행을 도운 언론인, YMCA 초대 회장, 한국어 연구와 보급에 앞장선 한글학자였다. 또한 고종을 도와 대한제국 말기 국권 수호를 적극 도왔으며 일제 강점기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한 독립가였다. 네, 계속. 한국식 이름은 헐벗 또는 흘벗, 허흘벗, 할보, 허할보였으며 한국어에 능통하였고 한글의 우수성과 과학성에 매료돼 미국 언론과 영문 잡지의 기고와 논문을 통해 한글과 한국 문화를 홍보했고 한글의 띄어쓰기 도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오늘날 띄어쓰기가 보편적으로 한글에 도입되도록 한 장군이기도 하다. 독립운동가인 안중근 의사가 존경한 인물이기도 한데 안중근은 일본 경찰에게 조사를 받던 1909년 12월 2일에 한국인이라면 헐버트를 하루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남겼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여기가 이제 20대, 그 다음에 아마 50대, 70대, 80대 뭐 이렇게 되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분이 이제 호머 헐버트, 선교사, 또 뭐 교육자, 독립운동가, 예, 호머 헐버트입니다. 1963년에 태어났고요. 아버지는 이제 미들베리 대학의 총장이었고, 어머니는 다트머스 대학 창립자 이제 손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좋은 집안에, 한국이 또 축복받은 거는 초창기 오신 선교사님들이 뭐 어마어마한 스펙을 가지신 분들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다트머스 대학은 아이비리그 대학입니다.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 하나인데 그 다트머스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서 영어 교사를 초빙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882년 이제 조미수어 통상조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83년에 이제 미국 공사관을 설치해서 한성에 설치하니까 이제 고종이 담례로 보빙사를 보냅니다.
거기 홍영식, 민영익, 서광범, 유길준 이런 등이 가는데 우리가 유길준은 이제 서유견문록이라는 책을 지었다고 우리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배우죠. 그러면서 유길준은 거기 가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유학생 1호 유학생이고 나머지 분들은 또 유럽을 들렸다가 이제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조선에서 돌아오면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고종에게 보고하기를 미국에 가보니까 밤에도 환하고 전기불이 들어오고 기차가 다니고 전차가 다니고 자동차가 다니고 모터사이클이 다니고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뭐 이런 이제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영어를 배워야 되겠다. 미국 가고 친해지고 그러려면은 학생들도 보내야 되고 교류가 있으니까 영어를 배워야 되겠다 해서 유경공원이라는 공립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고종이 이제 유경공원 설립 계획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영어교사 파견을 요청하고 83년, 84년 어간에 이제 84년에 헐버트는 이제 다트머스 대학을 졸업하면서 이걸 지원 가겠다고 했는데 이제 연락도 좀 늦어지고 그러는 사이에 졸업해서 이제 유니온 신학에서 이제 신학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제 1884년 이제 84년 말에 갑신정변 뒤에 개화파들이 이제 정권을 잡기 위해서 난을 일으키죠. 정변을 일으켜서 우정국 그 뭐죠? 열대 개관식 때 그래서 이제 많은 강요들을 이제 살해하고 처단하 이렇게 다치게 하고 그러면서 3일 천하로 끝나고 정권을 잡긴 잡지만 3일 천하로 끝나고 개화파들은 이제 망명을 하게 되죠. 김옥군 같은 경우에는 상해에서 이렇게 암살당해서 돌아오게 되고 시체로 돌아오게 되고 다행히도 우리 서재필 박사는 일본을 거쳐서 미국으로 망명을 하죠. 그래서 죽도록 고생을 하는데 그 시기에 바로 또 헐버트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참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참 굉장히 이런 뭔가 복선도 있고 굉장히 막 끈적끈적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두 분이 배제학당에서 만나갖고 독립신문을 발행하고 또 헤어져서 서재필은 미국으로 돌아가고 헐버트 박사는 한국에 남고 그러면서 말년에 서재필 박사는 죽어서 미국에 묻히고 이분은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에서 묻히고 뭐 굉장히 그 두 분의 이 삶이 굉장히 미국과 한국에서 시작했지만 서로 얽혔다가 자기의 조국이 아닌 이역 만리 자기들이 사랑했던 나라에 묻히는 굉장히 아주 뭐 드라마틱한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986년 7월 5일 결국 이제 드디어 유경공원의 교사로 오게 됩니다. 그때 올 때 이제 세 분이 오는데 헐버트, 벙커, 길모어. 근데 길모어 이분은 이제 기원이었기 때문에 이제 부인과 같이 오고요. 그래서 그 당시 글을 읽어보면은 아침에 제물포에 도착했는데 한성에 들어가야 문 닫기 전에 성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갖고 그날 막 강행군을 해갖고 제물포 인천에서 서울까지 걸어서 옵니다. 엄청난 그 고난이었죠. 그날 도착해서 그날 바로 한성까지. 그래서 결국에는 헐버트 박사는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벙커는 유경공원의 교사로 있으면서 나중에 배제학당 3대 학장이 됩니다. 배제학당은 아펜셀러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펜셀러가 세웠고 고종이 그 배양 영제를 배양하라 해서 이 휘호를 내려줍니다. 배양 영제. 그래서 영제교육의 1호, 최초 영제교육의 1호 배제학당, 배제중학교, 배제고등학교, 지금 이제 배제대학 그 이제 전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헐버트도 나중에 이제 배제학당에서 일단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주시경과 이승만을 만나게 됩니다. 그건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86년 7월 5일 조선에 당도를 합니다. 그리고 당도하자마자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 기독교사의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 줄에 있습니다. 86년 7월 18일
언더우드 선교사가 노춘경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내가 아닌 중국이나 외국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있었지만 한반도 내에 최초의 세례는 노춘경이라는 사람이 받게 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언더우드는 의사의 자격으로 조선에 들어왔고 아펜젤라는 교육자 자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교를 못하도록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세례를 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게 되죠. 그 세례의 목격자가 바로 헐버트입니다. 온 지 며칠 안 돼 갖고 아펜젤러 언더우드와 아주 친하게 지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양대 그 교파 사이에 굉장히 이제 가교의 역할을 잘 하고 해서 그 두 교파가 별 문제 없이 그 서울 지역에 사이좋게 그 포교를 하는 그런 일에도 굉장히 그 협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오는가 안 오는가 망을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20대 청년 헐버트가 망을 보게 됩니다.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망을 보고 언더우드가 이 노춘경이라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이 개신교 최초의 세례자 노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사이에 헐버트는 미국에 잠깐 가서 결혼을 하고 다시 한국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1891년 3인필지라고 하는 이제 책을 발행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한국말을 얼마나 관심 있고, 아까 그 7개 국어의 언어학자라고, 7개 국어를 하는 언어학자라고. 그래서 이분이 주장하기를 영국이 라틴어를 버리고 영어를 택했듯이 조선은 한자를 버리고 한글을 택할 거다. 그때 벌써 이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쉽고 남녀노소나 귀천에 관계없이 다 할 수 있는 왜 이 언문을 왜 안 쓰느냐. 한자가 배운다고 시간도 많이 쓰고 상류계층 일부 지식층만 아는 글자, 이거는 이제 빨리 버려야 되고 빨리 한글을 대중화시켜서 중류층부터 대중화시켜서 상층 또 이게 하층으로 이걸 계몽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를 잃는 큰 어려움이 있을 거다. 벌써 이렇게 예견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1910년 경술국치를 당하고 우리가 일본에게 아주 어려움을 당했죠. 그래서 벌써 수십 년 전에 그걸 내다보고 이 한글을 전용을 주장했던 분이 바로 헐버트 박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경공원에 있다가 다시 미국으로 갔다가 오게 됩니다. 이제 유경공원에도 이제 개화파와 이제 수구파가 이제 알력이 있어갖고 유경공원에 이제 운영이 좀 축소가 되고 규모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헐버트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실망을 해서 미국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신학 교육을 다 마치고 이제 목사가 돼서 다시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되는데 나중에 그 회고록에 그 당시 미국으로 간 거는 좀 내가 좀 잘못된 것 같다, 실수였다. 그때 미국으로 가지 않았어야 되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돼서 다시 올 때는 감리교 선교사로 오게 됩니다. 감리교 선교사로 와서 산문 출판사, 세 가지 언어, 한글, 그 다음에 중국어, 영어, 그러니까 조선어, 중국어, 영어로 출판을 한다고, 세 개 언어로 출판을 한다고 해서 그 산문 출판사의 책임자가 되고 동대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배제학당에서도 가르치겠는데 거기서 배제학당에서 역사적인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주시경 선생 94년도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승만 박사 95년도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분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특별히 이제 주시경 선생을 그 산문 출판사에서 일하도록 해서 같이 일하면서 결국은 독립신문을 발행할 때 이제 주시경 선생도 참여하고 서로 다 의논을 해서 그 1호를 보면 독립신문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거 그 독립으로 바꿔야 되겠다 해서 나중에 이제 독립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뭐 끝이 없고, 안 쓰니까 꺼졌나 보네. 교재가 다 있기 때문에 네, 예. 저지 안 해도 됩니다. 예, 예. 교재 보세요. 교재 보시면 사실은 이게 이제 관립중학교, 아마 이게 현 서울고등학교 같은데, 여기서 대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뭐 8xy는 뭐 133, 뭐 y제곱은 뭐 xy 플러스 16 뭐 이렇게 있죠. 예, 이제 그 당시 와서 이제 호머 헐버트 박사가 이제 대수학을 가르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인 필지는 그 세계 문화, 정치, 지리 교과서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당시 젊은 사람들은 러시아, 중국, 일본 요 정도만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 3인 필지를 통해서 세계 모든 나라들, 지금 제가 그 원본을 해서 쭉 봤는데 지금 지도하고 거의 비슷해요. 지금 나라 이름도 다 똑같고. 그래서 그러면서 캐나다, 영국, 미국 이런 데 이제 정치 제도를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캐나다에도 이제 국민들이 주도적으로 자기들의 지도자를 뽑고, 그 다음에 미국도 4년마다 국민들이 자기의 지도자 대통령을 뽑고, 그러면서 국민들이 나라 일에 많이 관여를 한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하게 됩니다. 가르치고, 그러면서 나중에 서재필 박사가 이제 배제학당에 오면서 독립협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만민공동의회를 통해서 이제 왕정이 아닌 이제 백성이 주인되는 나라를 만들자.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이제 퍼지게 돼서 결국은 거기에 관여한 사람들이 나중에 다 잡혀서 이제 옥고를 치르고 이승만은 사형 선고를 받게 되죠. 하지만 한성 감옥에 있을 때 이제 선교사들이 탄원해서 결국은 풀려나서 이승만은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이런 역사 과정을 다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역사를 어떻게 이제 이끌어 가시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헐버트가 이제 한글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처음부터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어디에도 없다. 견줄 문자는 어디에 없다. 최고의 문자다. 그리고 아래아자를 없애고 점찍기, 띄어쓰기, 뭐 그 마침표, 3인 필지. 그래서 이 3인 필지는 굉장한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서 2판, 3판 이제 계속 발행을 하고 결국에는 한자로 번역이 됩니다. 이제 한글로 써있은 책이니까 한자로 번역이 돼서 또 한자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책으로 인해서 참 청년들이 이제 서양과 근대 사상을 접하고, 우리 김대중 씨가 말한 것처럼 세상은 넓고 할 일은 진짜 많다. 이런 거를 이제 청년들이 알게 되죠. 요게 3인 필지, 가장 오래된 초판본, 원본은 이제 배제학당에 있습니다. 여기 3인 필지 서문을 쓰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여기서 보면 참 그 세종대왕의 그런 넓은 사람을 사랑하는 그 넓은 마음, 그런 걸 알게 됩니다. 중국 글자로는, 한번 읽어줄래? 충만히? 중국 글자로는. 예. 이게 1891년, 사실은 이게 1888년부터 이제 책 집필에 들어가는데, 86년에 왔잖아요. 한국에, 조선에. 86년에 온 미국 사람이 조선말을 배워서 조선 사람을 가르치는 책을 씁니다. 이게 최초의 한글 교과서입니다. 최초로 한글로 집필된 교과서가 바로 3인 필지입니다. 그래서 이 책 한 권만으로도 참 헐버트 박사는 한국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코리안 레퍼리지토리하고 그다음에 코리안 리뷰, 요 한국 평론 있죠. 이 글을 통해서 이제 한국의 문화, 음악, 전통, 그다음에 언어, 속담, 뭐 여러 가지 그냥 다방면에 걸친 엄청난 글들을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1896년에 그 한글 전용 신문인 독립신문을 창간하는데, 이 독립신문이 독립신문사가 따로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산문출판사에서 출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서재필과 헐버트, 이 두 사람이 이제 합작을 해서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3면은 한글판, 또 한 면은 4면이 나왔는데 3글은 한 면, 3면은 한글, 1면은 영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판 편집은 헐버트가 맡았으니까 사실은 독립신문을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그 서재필이 발간했다고 알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은 서재필과 헐버트가 이제 한글판은 서재필, 영어판은 헐버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헐버트는 그 아리랑이란 우리 민족의 노래를 최초로 서양 악보로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최초 아리랑 채보자로 이제 헐버트가 유명하고요. 거기서 나온 거를 갖다가 이제 혹시 이거 좀 틀어볼 수 있나요? 네. 오늘의 뉴스인은 아리랑을 최초로 서양식 음계로 만들어서 세계에 널리 알린 미국인 헐버트 박사입니다. 이 헐버트 박사는 구한말 고종의 요청으로 한국에 온 교육자 겸 선교사입니다. 우리 소리에 관심이 많아서 구전으로 전해지던 아리랑 가락을 최초로 서양식 음계로 이렇게 기록했고요. 또 가사까지 영문으로 써서 음악 잡지에 소개했습니다. 한글학자 주시경 선생과 함께 한글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도입하고 또 최초의 한글 교과서를 만들 정도로 우리말과 우리 음악을 사랑한 헐버트 박사. 1949년에 작고한 헐버트 박사는 아리랑을 세계에 알린 공로로 올해 서울 아리랑상의 첫 번째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인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 거도 부탁합니다. 아라롱 아라롱 아라리요 아라롱 얼싸 배 띄워라 문경세제 박달나무 홍두깨 방망이 하나 간다 아라롱 아라롱 아라리요 아라롱 얼싸 배 띄워라 가면 가고 말면 말지야 네, 그 다음 거 부탁합니다. 잡고서 지금 들으시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녹음된 가장 오래된 음반입니다. 최초의 미국인 음반제작. 선교사이자 독립운동가로 활동한 호머 헐버트 박사가 1906년 조선의 소리꾼과 연주자들을 모아서 경성, 지금의 서울에서 녹음한 건데요. 조선의 음악을 집대성한 귀중한 자료로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김미희 기자가 단독으로 전해드립니다. 봄의 정치를 즐기는 흥겨움, 19세기 즐겨 불렀던 유산가입니다.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경기 12작가 중 하나입니다. 경성 최고 명창이었던 기생 벽도와 채옥이 장고 반주에 맞춰 노래했습니다. 평안도 황해도 지역에서 주로 불린 대표적인 서도 민요 수신가는
평양에서 온 소리꾼 5명이 불렀습니다. 대구의 한 악사가 성대모사한 갯싸움부터 사대부들이 잔치에서 즐겨 듣던 음악까지 1906년 독립운동가 헐버트 박사가 조선의 음악을 기록하기 위해 미국 빅터 음반사와 함께 녹음했습니다. 전국 각지의 소리꾼과 연주자들을 불러 모았고 민요부터 왕실음악, 시조 등 당대 대표 음악 101곡을 집대성했습니다. 동원된 악공은 대체적으로 한 50명 정도 선이에요. 녹음은 한 일주일 정도 녹음. 한글 최초 근대 공립교육기관인 유경공원 교사로 재직하며 한글학자로도 활동한 헐버트 박사. 아리랑을 최초로 서양 음계로 제보해 세계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전통 음악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외국인들한테 한국 문화를 이렇게 계속 소개를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음반 같은 걸 만들자고. 그러나 음반을 제작한 이듬해인 1907년 그가 고종의 밀명으로 헤이그 특사를 돕다 일제에 의해 미국으로 쫓겨난 뒤 음반의 행방은 묘연해졌습니다. 해방 이후 우리 연구자들이 그가 부모에게 보낸 편지에서 음반 제작 사실을 확인했고 30년 넘게 국내의 음반 가게와 도서관 등을 돌며 101곡 중 일부인 23곡을 찾았습니다. 그렇죠. 외래 음악에 영향을 받지 않은 음악. 한국의 전통음악 그 모습 그대로 원형에 가까운 그 음악이기 때문에 이건 원전입니다. 일제의 나라를 빼앗기기 전 찬란했던 우리 민족의 소리. 110년 만에 그 존재가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 김민희입니다. 예. 이것만 봐도 그냥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뭐 여태까지 본 거는 한 요 정도, 요 정도입니다. 이거 헐버트 박사 하신 일을 다 얘기하자면 근데 끝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속도를 내서 조금 더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보면은 86년에 자기 누이한테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악보를 그려서 보내고요. 그러니까 86년에 최초로 체포가 되고, 그 다음에 96년에 이제 여기다 공식적으로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이제 이것이 이제 그 감리교 그 연례에 찍은 사진이고요. 저 맨 뒤에 저 딴 데 보고 있는 분, 저분이 헐버트입니다. 다들 앞에 보고 있는데 혼자 이렇게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 앞에 이분이 이제 부인 되시는 메이 한나. 요거는 이제 약간 두서없이 얘기가 되는데,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기 조금 전에, 이제 일본 이제 을사늑약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 사이에 이제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권을 챙기게 되는데, 일본인 그 집단, 요거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노량진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캡처한 거기 때문에, 일본인 그 집단 거주지를 이제 노량진에 만들라고 해서 거기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에게 압력을 넣습니다. 땅을 팔으라고.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헐버트한테 와갖고 도와달라고 하니까 헐버트가 이 사람들의 땅을 일전에 사줍니다. 이제 미국 사람 소유면은 이제 일본이 이제 압력을 넣기 힘드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은 땅을 이제 헐버트가 사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다시 일전에 다시 되팔아 줍니다. 그거는 이제 그 미국 기자가 이제 한국에 왔을 때 이제 그런 문서들이, 계약서들이 이렇게 담겨 있던 항아리에 봤는데 그 굉장히 많은 양의 서류가 있었다고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거기다가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 지역에다 교회를 세우면은 일본 사람들이 또 함부로 못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제안을 해서 세워진 교회가 이 노량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노량진 교회에 이제 설립 예배를 드릴 때 헐버트 선교사가 와서 공식적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강도 만난 조선의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헐버트 박사가 한국 사람들을, 조선인들을 많이 도와주게 됩니다. YMCA 창립, 한국사 히스토리 오브 코리아를 만들고 대한제국 멸망사, 이렇게 이제 여기 보면 근대적 의미의 한국 역사학을 이제 개척한 분입니다. 1895년에 이제 을미사변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그 을미사변이 발생했을 때 이제 뭐 고종이 그 군대도 참 믿기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 미국 선교사들이 헐버트 그다음에 언더우드, 에비슨 이런 분들이 칼빈 소총하고 권총을 들고 고종의 침전 앞에서 불침번을 쓰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헐버트 박사입니다. 그리고 1404년부터 이제 7년까지 이런 이제 인권을 보호하는 데 앞장섰고요. 그 다음에 1905년 을사늑약을 저지하기 위해서 11월 달에 이제 고종의 특사로 미국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인 티오도르 루즈벨트, 우리가 아는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 말고요. 티오도르 루즈벨트를 만나려고 친서를 갖고 가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몇 개월 전에 카스라 테프트 밀약이 있습니다. 그 카스라 테프트 밀약은 여러분 아시죠? 미국은 필리핀을 먹고 일본은 조선을 먹는데 서로 그냥 모르는 척하기로. 그래서 그 카스라 테프트 밀약이 벌써 체결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만나주질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친서를 미 국무부에 전달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특사로서의 임무에 성공을 못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1906년에는 이제 헐버트, 이준, 이상설, 이회영, 전덕기 등이 이제 상동교에 모여서 이제 특사를 만국평화회의 특사를 파견하기로 회의를 하고 준비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고종의 이제 신임을 받아서 고종의 이제 친서를 가지고 조선과 조약을 맺었던 나라들의 황제나 임금들을 한테 가서 이제 친서를 전달하고 도와달라는 친서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종의 친서를 가지고 가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일본은 이제 헐버트를 이제 주시하게 되죠. 헐버트를 감시하고. 그래서 헐버트는 이 친서를 빼앗길 것을 대비해서 미국인 선교사 가정이 여행할 때 몰래 거기다 부탁해서 빼돌리고 상해에 가서 만나갖고 거기서 이제 받는 형식으로 받아갖고 이제 모든 나라를 몇 개국 거쳐서 결국은 1907년 이제 헤이그로 가서 그 헤이그 특사 3인과 이제 만나서 그들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헤이그 특사 파견도 헐버트 박사가 이제 고종에게 건의를 하고 기획을 하고 해서 이루어졌던 사건이 헤이그 특사 파견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고종 황제가 헐버트에게 내린 이제 만국평화 특사증이 경복궁 중명전에 가면은 여기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특사 사건 때문에 한국으로 못 돌아오고 결국은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한국을 위해서 신문에 기고하고 책을 쓰고 그 다음에 외교를 통한 이제 여론전을 펼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19년은 이제 그 만세운동이 이제 벌어진 그때인데 그래서 한국을 변호하고 또 파리 강화회에 가서 한국 대표단을 도와주고 통역을 해주고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42년 한인 자유대에 참석해서 강연을 하고 그리고 1949년 7월 이제 이런 인터뷰를 한국에 오기 전에 이런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빼앗는 민족이고 그 다음에 3.1혁명, 3.1운동은 세계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애국심의 본보기라고 설파를 하고 그 다음에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한국 땅에 묻히길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1948년 8월 15일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 국빈 초청을 받게 됩니다.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또 제자였고 또 미국에서 서재필, 이승만 같이 이제 독립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마침 안타깝게도 이제 부인이 중병을 얻어서 부인 간호하느라 이제 올 수가 없었고 그렇지만 이제 안타깝게 부인이 이제 48년도에 돌아가시고 이제 49년도에 이제 재차 국빈 초청돼서 방한을 하지만 아까 초두에도 얘기했듯이 그 당시 동부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기차로 여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일본에 거쳐서 배로
또 제물포에 와서 제물포에서 또 서울까지 얼마나 긴 여정입니까? 그 80대 노구가 그런 긴 여정을 참 견디기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일주일 만에 서거에서 49년 8월 11일 대한민국 최초로 외국인을 위한 사회장이 그래서 연결 후 이제 양화진에 안정이 됩니다. 독립기념관에 가시면은 독립운동을 지원한 외국인, 그래서 이제 호머 헐버트 박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호머 헐버트 박사가 다트머스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 졸업하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모든 졸업생들이 그동안 자기가 뭘 했고 뭘 했는지 이런 이제 자서전 같은 걸 쓰고 그 기록을 남기는 그게 있는가 봅니다. 옛날에는.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쓰니까, 나는 1800만 한국인들의 권리와 자유를 위해 싸워왔으며 한국인에 대한 사랑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 평생토록 그 강도 만난 조선의 아주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평생을 사신 분이 이제 헐버트 박사이십니다. 배작당 역사기념관에 가면은 이제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동상이 가서 여러분 한번 사진 한번 찍어보시고, 배작당에서 이분이 이제 근무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돌아가서 이분이 하신 일이 돌아갔다고 해서 조선을 사랑하고 독립을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이런 책들도 쓰고, 이 책은 1926년에 제주도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입니다.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추리 소설 같은 건데 이런 걸 써갖고, 이게 마침 제가 몇 권 이걸 구해서 배재학당에도 이제 한 권 기증하고, 또 국립제주박물관에 또 이제 없다 그래갖고 제가 이걸 하나, 이제 이 책이 아마 국립제주박물관으로 가는 책입니다. 여러분도 그 배재학당 역사기념관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면 아펜젤러의 행적이 쫙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호머 헐버트, 또 이승만 박사, 또 주시경, 지청천, 박소월인가? 박목월? 예. 그분들이 이제 공부했던 책상들 다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누굴까요? 기독교 역사박물관에 책을 또 이제 헐버트 박사께서 쓴 책을 하나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이 이제 박시영 목사님이고요. 기독교 역사박물관 관장이고 밀양 무지개 전원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그분이 들고 있었던 책 한 권인데, 이게 이제 베어드 선교사님이 만든 한글 사전, 1800년대 말에 만든 한글 사전, 몇 권 없는 그런 굉장히 귀한 건데, 그 베어드 선교사님이 아니 조선 사람들은 왜 이렇게 참 종교심이 강할까?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본 결과, 이제 약간의 이제 농담이긴 하지만 갓을 머리에다가 모시고 다니기 때문에 와서 물어보니까 머리에 쓴 게 뭐냐? 이게 갓이다, 이게 그냥 갓. 그래서 갓을 머리에다가 쓰고 이고 다니고 모시고 다니니까 이렇게 종교성이 강한 것보다 하나님을 잘 받아들이는구나. 이런 이제 농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베어드 선교사님이 이제 그런 말을 남기셨다고 그러네요. 자, 이제 그만하라는 걸로 알고. 그래서 이제 그 문경에 가시거나 그 문경세제에 가시면은 그 옛길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 보면 왼쪽에 헐버트 그 아리랑비 사진이 있는데 아리랑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분이 내가 몸이 고향이라면 자주 갑니다. 예, 아리랑비 보셨어요? 예, 헐버트 아리랑비. 예, 옛길 박물관 바로 왼쪽에. 저도 이번에 가서 사진을 찍고 왔는데 한번 가시면은 꼭 한번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옛길 박물관에 들어가시면은 이분이 쓴 책 히스토리 오브 코리아가 있고, 더 패싱 오브 코리아 책 그 원본이 거기에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시면은
혹시 가서 경천사 10층 석탑 보신 적 있나요? 국립중앙박물관. 예, 경천사 10층 석탑이 일본에 의해서 밀반출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헐버트가 그 얘기를, 소식을 전해 듣고 사진기를 가지고 그 현장에 찾아갑니다. 가서 사진을 찍고 체증을 하고 그 다음에 증언을 듣고, 그래서 대한매일신보 베델이 발행하는 대한매일신보에 이제 여론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도 이제 눈 하나 끔찍 안 하니까 일본 신문에도 이제 영어 신문에 또 미국, 영국, 그 다음에 결국은 1907년 헤이그 밀사 사건 거기에까지 가서 그 여론전을 펼칩니다. 그래서 결국은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경천사는 원래 이북에 있는데 그 석탑이 돌아올 때는 경복궁 마당에 방치가 됩니다. 이게 그냥 박스에 넣어갖고 그냥 마당에 방치가 돼갖고 1960년대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그걸 이제 다 조립을 해갖고 전시를 하게 되는데, 이게 화감이 돼서 이제 산성비에 약하고 그래서 결국은 국립박물관 실내로 실내에 옮겨서 전시를 하게 되는데 10층이니까 굉장히 높아요. 그래갖고 2층, 3층에서 이제 볼 수 있도록 했으니까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시면은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보시면은 굉장히 화려해요. 조선의 석탑은 그냥 이렇게 깎아서 네모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깎아서 쌓아 올리는 건데, 거기 보면 층층이 그 조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층층이. 그러니까 굉장히 탐내할 물건이에요. 그래서 중앙박물관에 가시면은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여기서 마치고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네, 그러면 네, 여기서 마치도록. 네. 헐버트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한 것은 일반적으로 선교사들이 비선교 지역에 대한 마음이나 아니면 그 시대 풍토 같은 것이었나요? 아니면 헐버트가 한국을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하게 된 어떤 계기나 이런 게 혹시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물론 이제 그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 피선교지의 이제 사람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열정들 있었겠죠.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그 헐버트 박사는 이 한국의 문화와 교육을 위해서 아주 준비된 사람인 것 같아요. 교육자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언어도 뭐 여러 가지 언어를 알았고, 그래서 오자마자 그 한국말을 4일 만에 이제 쓰고 있는 거를 4일 만에 배웠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86년도 오자마자 이제 아리랑을 듣고,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아리랑을 듣고 그거를 체보를 해갖고 그려서 이제 동생에게 보낼 정도였으니까 음악에도 아주 조예가 깊고, 그리고 이제 교육, 언어 모든 방면에 굉장히 뛰어났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신 것 같아요. 한국으로 인도를 하셨고, 우리가 이분에게 진짜 교육, 문화,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도 뭐 고종의 그 특사를 3번이나 했어요, 이 사람이. 미국 대통령, 그다음에 헤이그 밀사,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비밀리에 한번 그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품 안에 6혈포를 품고 압록강을 건너서 조선에 비밀리에 오게 됩니다.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고종이 또 부릅니다. 불러서 상하이에다가 내 탕금, 내 개인 돈을 갖다 거기 넣어놨는데 그걸 찾아갖고 이 독립운동가들에게 좀 전해주라. 그래서 이제 친필도 주고 그 서류도 다 주는데, 상하이에 가서 보니까 벌써 이제 일본 사람들이 가짜 서류를 만들어갖고 친일파를 내세워갖고 돈을 다 이제 빼돌린 다음이었죠. 그래서 이분이 미국에 돌아가서 변호사를 사갖고 그걸 이제 소송을 벌이고 하는데 이제 개인이 나라를 상대해서 쉽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그 서류들을 다 갖고 와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1949년도에 1949년도에 국빈 초청하잖아요. 그때 갖고 와서 이제 다 주는데 지금 그게 일본을 상대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고종이 3번이나 불러서 특사를 맡길 만큼 그 한민족을 위해서 굉장히 그 헌신한 그런 분이죠. 그래서 제가 감히 강도 만난 조선의 선한 사마리아인 헐버트 이런 제목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런 제목 붙여도 뭐 문제 선상이 없겠죠. 예, 감사합니다.